오케이. 기록됩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지역에서 지금 지역이 재원이 오빠. 네. 거기 하양이에요? 네. 하양에서 안 들어온 그 홍진표. 딴 곳으로 홍진표 튀었습니다. 네? 경제 듣는다고 경제로 갔습니다. 알겠어요. 그러면은 시작하면 되겠죠? 예은이도 들어왔네요. 조예은 씨. 홍천호 랩런트도 들어왔고요. 그러면은 잠시만요.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박수를. 근데 제 목소리 잘 들리세요? 네. 알겠어요. 잠시만요. 이게 오케이. 네, 안녕하세요. 2021년도 대학 선교국 대경지부 화이트 페스티벌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재학생들이 대부분인 것 같은데 새내기들은 좀 이따가 들어올 거예요. 만약에 잘못 들어오셨으면 다시 나가셔가지고 듣고 싶은 특강이 진행되는 소회의실로 들어가시면 돼요. 그러면은 지금부터 학업 특강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발표, 박수 쳐주시고요. 네, 먼저 발표 순서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발표자 소개를 하고 특강 질의응답 새내기에게 한마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소개부터 먼저 하면 저는 구미 복음제일교회를 섬기고 있고 계명대학교 간호학과 4학년 이제 재학 중인 조예빈입니다. 네, 만나서 반갑고요. 네, 다음 여러분들에게 특강을 해주실 선배님들 두 분이 계신데 먼저 화면에 보이시죠? 도유진 서부 비디오 도유진 선배님께서 소개를 해주시겠습니다. 와! 안녕하세요. 저는 대구 예강교회에 섬기고 있고 지금 현재 계명대학교 교육학과에 4학년으로 재학 중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소재민 선배님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수원 성균관대학교 약학대학원에서 이제 석박통합 과정을 하고 있는 소재민이라고 합니다. 현재 수원 한길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와! 네, 여러분들 선배님들이 시간을 내주셔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또 특강을 준비하셨어요. 그러면 지금부터 특강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그 화면 공유하고 있는데 보이시나요? 안 보여요? 그렇구나. 잠시만요. 오케이. 이제 보이시죠? 네, 그러면은 넘겨주시고. 그러면 지금부터 특강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께서 미리 사전에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올리는데 수연이 음성. 네. 미리 사전에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저희가 답을 하는 형식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혹시 듣다가 궁금한 점이 생기시면은 질의응답 시간에 질문해 주시면 됩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인데 영성과 기능의 균형에 대한 질문입니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훈련과
학업 전문성 사이에서 우선순위에 대한 갈등이 생길 때 어떻게 하나요? 라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답을 드리자면 저 또한 훈련이랑 시험 기간이 겹칠 때 수많은 갈등을 했었는데 예를 들어서 이번 주 토요일 날 집중 훈련이 5시간, 6시간 동안 있고 당장 이틀 뒤에 이 월요일에 그 전공 시험이 특히나 3학점짜리가 만약에 3개가 있다. 네, 이러면은 진짜 네, 골치가 아프죠. 네, 골치가 아픈데 실제로 그런 적이 엄청 많았어요. 1학년 때는 그나마 이제 교양도 듣고 하니까 좀 괜찮잖아요. 근데 2학년이 되면서 뭔가 이제 그런 순간이 다가올 때마다 제 마음에 두 마음이 이렇게 많아지고 나름대로 이제 시간도 막 재기 시작하면서 이 시간이면은 내 친구들은 엄청 빡공하고 있을 텐데 내가 더 밀리는 건 아닐까? 아니면은 저는 간호학과니까 더 좋은 병원에 취업 못하는 건 아닐까? 내가 원하는 병원에 좀 그런 기준을 못 맞추는 게 아닐까? 이런 게 집중훈련의 일정 앞에서 1초 만에 이런 수만 가지 걱정이 좀 지나간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순간이 올 때마다 좀 걱정을 많이 하면서도 항상 타협하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나의 신앙과 내가 받을 수 있는 훈련을 놓치지 않으려고 하나님 앞에서 작은 결단을 했던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가 모여있는 이 시간에도 우리가 훈련받는 그 시간에도 3단체를 비롯한 모든 엘리트 불신자들은 치열하게 일을 갈면서 새벽을 세우면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시험 기간에 흔히 봤던 그 새벽 4시까지 이렇게 공부하고 1시간 자고 이렇게 다시 가고 그런 도서관의 모습을 불신자들은 거의 날마다 보내고 있을 건데 그들은 시간을 아껴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며 정상의 자리에 올라가죠. 근데 정치, 사회, 경제, 문화에 있는 사람들은 거의 다 이런 과정을 거친 자들일 것입니다. 하지만 시간을 아껴서 최선을 다해서 공부하는 것은 기본이라고 생각합니다. 잘 되지는 않아도 네, 우리는 대학생이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학업이기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물론 전공은 다르고 또 전공 공부를 하면서 또 실습도 하고 인턴도 하고 전문성을 준비해 나가는 최고의 시간표가 대학이기 때문에 시간을 아껴서 최선을 다해서 공부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학교에 가면은 우리 주위에 좀 공부를 좀 잘하는 친구들 있잖아요. 그 친구들 보면은 그냥 그 걔네들만 봐도 딱 이렇게 살고 있는 거를 볼 수 있는데 네, 진짜 그런 친구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근데 그 친구들이랑 조금만 대화를 해봐도 그 친구들이 모르는 딱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그 화면 공유에 보이시듯이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부하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이 골로새서 2장 2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네, 이 비밀을 아는 우리는 기본을 쌓고 그리스도 안에서 주 안에서 출발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개인마다 어떤 학업에 대한 고민과 또 갈등과 많이 있겠지만 또 끝없는 왜냐하면 학업을 하다 보면 학점이 나오고 등수가 나오고 하기 때문에 끝없는 비교의식 속에서 눌릴 수도 있고 아니면 학업을 내가 나름대로 하고 싶은데 나만의 영적인 문제에 또 눌릴 수도 있어서 못하고 또 무능력 가운데 있어서 학업을 못하고 아니면 경제나 아니면 연애나 인간관계 때문에 또 개인적인 갈등 때문에 학업을 하기에 좀 어려운 상황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우리의 능력으로 학업을 하고 우리의 능력으로 성공을 하는 게 아니죠. 네. 그래서 우리 안에 그리스도께서 계시고 또 우리는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본주의를 쓸 거는 정말 하나도 없고 학업도 마찬가지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하고 있는 학업을
조금만 기도로 연결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실 거라고 확신합니다. 네. 질문이 훈련과 학업의 균형이었는데 저는 훈련을 받고 학업을 하면서 이렇게 기도했던 것 같습니다. 특히 아침에 도서관에 가서 항상 이렇게 짧게 기도하고 공부를 했던 것 같은데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언약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고 걸어가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현장에 강한 자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완전히 결박되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학업하는 가운데 복음을 누리며 이 복음을 전달하게 하옵소서. 오늘 이 학교 현장에서 예비된 영혼을 만나게 하옵소서. 복음 들을 사람을 붙여주옵소서. 또 오늘 이러이러한 공부를 합니다. 지금 이 순간 하나님께서 하늘의 지혜를 저에게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렇게 기도를 하고 공부를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공부를 하기 전에 딱 학교에 도착하면은 그 노트북으로 다음 화면 넘겨주세요. 네, 이렇게 네, 제가 에스더를 좋아하는데요. 그래서 에스더의 기록 이렇게 해가지고 블로그에 혼자 기도문도 쓰고 저기 보면은 무슨 오늘 뭐 준우 오빠 혜빈이와 함께 스벅에서 학업에 도전한다 이러면서 했는데 네, 이렇게 강단 말씀도 붙잡고 네, 하면서 했던 것 같아요. 넘겨주세요. 계속 네, 넘겨주세요. 네, 이렇게 본부 말씀도 정리하고 마지막에는 오늘의 공부 스케줄 이렇게 정리를 하고 했던 것 같습니다. 네, 전 페이지. 그리고 이 질문에 대해서 정리하면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또 나의 학업에 역사하시면 공부는 되어질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이것이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원리라고 확신합니다. 내가 완전히 복음에 집중하고 공부하면 공부는 되어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답이 되셨는지 모르겠지만 중요한 건 기도를 하면서 공부하고 공부 속에서 또 기도하고 하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다음으로 학업 계획 세우는 방법에 대해서 아주 짧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람마다 학업 계획 세우는 방법이 너무 달라가지고 제가 한 방법을 짧게 소개하면은 일단 먼저 그 전 페이지 보면은 네, 여기 뭐 잘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맨 위에는 사실 기도 수첩을 맨날 하지만 맨날 메시지를 못 들을 때도 있어요. 그래서 진짜 바쁠 때는 특히 실습 나가거나 이렇게 인턴을 하거나 뭐 그렇게 되면 진짜 놓칠 때가 이렇게 있거든요. 그래서 일주일을 시작하기 전에 그 기도 수첩 제목이랑 본문을 맨 위에 적고 그리고 줄을 끊고 그리고 뭐 오늘의 묵상, 오늘의 말씀 붙잡을 거 적고 그리고 밑에는 항상 그 만남이랑 스케줄을 적어요. 그래서 오늘 만나는 교수님이랑 학생이랑 그리고 교직원이랑 또 오늘의 만남과 스케줄을 적어두고 또 준비할 거를 좀 적어두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공부 계획을 적는데 공부 계획은 네, 학업 계획 세우는 방법이잖아요. 근데 공부 계획은 사실 지금 수강 신청이 거의 다 끝났는데 수강 신청하는 그 칸에 보면은 강의 계획서가 다 있잖아요. 그래서 뭐 1주차부터 거의 한 15주차까지 있는데 그거를 보고 중간에 변동이 될 수 있지만 그걸로 한 학기 계획을 좀 세워두고 그냥 크게 말하자면 그렇게 하고 또 중간고사 범위가 있고 기말고사 범위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 중간고사 범위에 해당하는 공부를 할 텐데 사실 시험 기간 아니면 공부를 잘 안 하게 되는데 중요한 거는 닥쳐서 벼락치기 하면 진짜 너무 힘들고 그리고 그렇게 하면은 단기 기억으로 남기 때문에 사실 진짜 공부가 되지 않는 것 같더라고 저는. 그래서 좀 차근차근 공부했을 때가 오히려 뭔가 우리가 말씀을 묵상할 때도 묵상한 말씀은 되게 오래 남는데 그냥 읽었던 말씀은 잘 기억이 안 나잖아요. 그래서 좀 개강하고 나서부터는 전공 과목도 차근차근 공부하고 또 1학년도 마찬가지로 1학년 때는 좀 놀아도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1학년 때부터 저도 그렇게 생각해서 선배들
말을 듣고 1학년 때 조금 놀았는데 사실 1학년 때 공부를 제일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렇고 그래서 공부 계획은 그 중간고사 범위, 기말고사 범위 이렇게 나눠서 세우고 또 주간 계획 세우고 1계획 세우고 이렇게 해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이거는 너무 사람마다 달라서 본인에 맞춰서 지금 하고 있는 대로 세우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공부 계획을 쭉 세워놓고 또 밑에는 투두 리스트 해가지고 오늘 뭐 제출해야 되는 과제나 이런 거를 또 세워놓고 밑에는 훈련이나 또 미션업 모임 같은 게 있으면 그런 것도 좀 적어놓고 좀 그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네, 다음 넘겨주시고 네. 네, 이건 연락처인데 이건 나중에 다시 또 공유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과은 선배님이 발표해 주실 텐데요. 도유진 선배님 맞나요? 다음 발표 순서가? 기억이 안 나. 그러면 도유진 선배님이 준비가 됐다고 하니까 한번 알겠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네. 잠시만요. 어떻게 좀 화면 보이시나요? 네, 보여요. 그냥 이렇게 해야겠다. 네. 일단 저는 지금 약간 목이 조금 잠겨서 이해를 부탁드리고, 저는 지금 비디오랑 오디오랑 따로 들어와 있거든요. 그래서 제 비디오 보시면서 발표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저도 예빈이처럼 3가지 정도 질문을 받아가지고, 제 목소리 잘 들리시죠? 그 3가지 정도 질문 받아가지고 준비를 조금 해봤는데, 첫 번째 질문이 공부할 때 더욱 집중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였어요. 사실 되게 고민을 많이 했던 질문인데, 사실 이제 저는 공부할 때 집중할 수 있는 방법은 일단 환경을 조성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내가 옆에 사람들이 너무 시끄러운데 그 속에서 공부를 한다고 해서 절대 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내가 도서관에 앉아있는데 숨이 너무 갑갑하고 숨이 막힐 것 같고 그런데도 공부를 한다?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자기한테 맞는 환경이 있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집에서 공부하는 것보다는 카페에서 공부하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었고, 그리고 카페에서 맨날 공부하기 살짝 좀 질릴 때는 도서관에 조금 트인 데서 공부하니까 확실히 좋더라고요. 그래서 뭐 무조건 공부하는 친구들은 도서관에서 하고 무조건 공부하는 친구들은 열람실에서 하고, 그런 편견을 좀 깨시고 나한테 제일 맞는 공부 환경을 찾는 게 제일 중요하고, 거기서 이제 저는 묵상 찬양을 틀어놓고 공부를 했어요. 유튜브에 크리스찬 BGM? 예, BJ래. BGM 있거든요. 그것도 굉장히 좋고, 키 메디에이션? 그분도 묵상 찬양 하는 거 있는데 그거 굉장히 좋아요. 그리고 가사 있는 찬양이나 가요는 절대 추천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물론 고등학교 때나 대학교 1, 2학년 때 가사 있는 찬양을 들으면서 공부를 했었지만 어쩔 수 없이 따라 부르게 돼요. 내가 조금 친숙한 찬양이나 친숙한 가요 같은 건. 그래서 저는 가사 없는 걸 추천드리고, 실제로 불신자들은 클래식을 들으면서 공부를 많이 하거든요. 근데 클래식은 여러분 알다시피 사상을 굉장히, 문화를 굉장히 건드리는 그런 거기 때문에 저는 묵상 찬양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휴대폰은 사실 안 보는 게 제일 좋아요. 저도 토익 준비할 때는 페이스북 삭제를 했고요. 지금 현재 제가 4학년 2학기인데 4학년 졸업하고 대학원 진학을 준비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때 좀 이런 시간표라서 저는 인스타그램도 삭제를 했거든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SNS 삭제하시고 SNS 삭제 못할 것 같다라고 하면은 비활성화라도 하셔서 조금 휴대폰이랑 멀어지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전략적 쉬는 시간 만들기인데 사실 저는 쉬는 시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물론 공부 열심히 하는 친구들은 쉬는 시간 없이 막 공부한다라고 하지만 저는 쉬는 시간 굉장히 중요하고 그 쉬는 시간에 뭘 하고 어떻게 쉬는 시간을 가지느냐가 제일 중요하다 생각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난 당장 이때까지 0시간 공부하던 사람인데 나한테 3시간 공부하라 하니까 너무 힘들다라는 친구들은 30분 공부하고 한 5분 쉬고 30분 공부하고 한 3분 쉬고 이렇게 좀 쉬는 시간을 전략적으로 짜는 게 중요해요. 그렇다고 쉬는 시간을 30분 공부하고 30분 쉬고 그거는 전략적 쉬는 시간이 아니라 그냥 노는 거죠. 그래서 저는 저 같은 경우에는 저 되게 앉아 있는 걸 잘 못했었거든요. 1학년 때는 제가 F 학점 받고 이 2점 학점 2점대로 1학년을 맞이했어요. 1학년을 끝냈어요. 그래서 2학년 1학기 때 복음 깨닫고 공부를 하려니까 너무 힘들어가지고 저는 그때 사실 1시간 공부하고 5분 쉬고 1시간 공부하고 10분 쉬고 이랬었거든요. 근데 10분은 절대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가지고 하루에 5시간씩 공부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되게 말씀드리고 싶은 게 공부를 잘하려면 무조건 쉬지 않고 공부를 해야 되며 뭔가 되게 열람실과 뭔가 이렇게 막힌 도서관 책상에서 공부를 해야 되고 그런 편견을 좀 깨고 나한테 뭐가 맞는지를 좀 많이 탐색했으면 좋겠어요. 그것도 하나님이 주신 각자 형상이니까. 그러면 그다음 그리고 이거는 예빈이가 너무 잘 설명을 해줘가지고 살짝 넘어갈게요. 왜냐하면 공부 계획을 짜는 거였는데 사실 저는 이제 여기에 대해서 그냥 그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내가 해야 할 분량을 되게 명확하게 제시를 한다. 이게 되게 중요하게 생각했었는데 제가 준비했던 건 이런 거였거든요. 네. 여기 보면은 여기 보면은 저는 이렇게까지 좀 되게 자세하게 이렇게 여기 계속 알람이 오네. 자세하게 이렇게 했었어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계획을 짜게 되면은 나는 오늘 3개 계획했는데 1개밖에 못했네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계획 짤 때 그렇게 계획하지 마시고 나는 학습 동기와 개인차라는 전공 과목을 1주차 첫째 시간 수업 파트 한 번 보고 A4에 정리를 하겠다. 그러면은 수업 파트 한 번 보는 거 완료를 했는데 A4 정리는 완료 못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그냥 투두리스트만 봐도 내가 오늘 어떻게 살았는지 딱 보이게. 그리고 이렇게 정리를 하면요. 되게 내 자신이 되게 싫어져요. 진짜. 정말 싫어지거든요. 왜냐면 반도 못했잖아요. 이렇게 보면. 근데 이렇게 보면은 사실 하나도 못했거든요. 이거 다. 하나도 못했는데 좀 더 자세히 보면은 이건 했고 이건 못했고 이건 했고 이건 못했고 이게 정리가 돼서 이걸 볼 때 저희가 뭔가 마음이 어떠냐면 내가 오늘 이건 했고 이건 못했네 그냥 이 정도로 끝나게 돼요. 이게 네 그래서 저는 이런 방법을 되게 추천드립니다. 되게 할 얘기가 많은데 조금 더 궁금하시면은 개인 카톡으로 얘기해 주시면 되고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체크리스트는 그렇게 하고 제가 이제 집중할 수 있는 방법에 성장통, 뭐 견디는 힘 이런 거에 대한 얘기를 좀 했는데 사실
이렇게 체크리스트 작성하고 하는 부분에서 되게 자기 자신을 자책하게 돼요. 뭔가, 나 왜 이것밖에 안 되지? 나 왜 이것밖에 못했지? 근데 그게 아니라 그렇게 빠지면은 성장을 못해요. 그래서 그냥, 아, 내가 오늘 이 정도 했구나. 또 다음에는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하고 뭔가 실패라 생각하지 말고 시행착오라 생각을 해야 돼요. 저희 지도 교수님 부신자인데 지도 교수님 항상 얘기하시는 게 절대로 실패라 생각하면 안 된다. 한국 사람들은 계속 실패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근데 그거는 시행착오다. 시행착오를 견딜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된다. 근데 저희 랩런트들 항상 메시지 듣잖아요. 문제는 기회다. 문제는 기회다. 그게 시행착오를 견디는 힘을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영적 근육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게 박승태 전도인님이 얘기를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영적인 근육이 발달이 돼 있어야 내가 어떤 시행착오가 와도 잘 견딜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마무리하고 논문 저는 사실 학부생인데 학교에서 학부생이 논문을 쓸 수 있는 그리고 학술지라고 저널에 게재할 수 있는 기회를 줬었어요. 그래서 지금 학생 때 세 개의 논문을 작성을 하고 그리고 하나는 학술지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논문을 좀 사실 부신자들 이것보다 더 많이 하는데 아주 짧은 지식으로 논문에 대한 아주 짧은 지식으로 얘기를 하자면 주제어 중심으로 찾아야 돼요. 그러니까 정말 그냥 크게 나 약간 불안에 대해서 알고 싶어. 왜냐면 난 불안하거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논문을 찾고 읽으려 하면은 너무 많아요. 왜냐면 논문이라는 거는 정말 작은 그 주제를 되게 집약적으로 막 이렇게 파고드는 게 논문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상담을 하려고 하니까 불안이 궁금하면 내가 언제 불안한지 나는 가족들이랑 있을 때보다 뭐 학교에 있을 때보다 나는 뭔가 사람들이랑 이렇게 관계 맺는 그런 거에 대해서 되게 불안을 많이 느껴. 그러면은 대인관계, 불안 이렇게 주제어가 딱 추려지죠. 그러면은 그거를 이렇게 검색을 해요. 검색을 해서 여기에 보면은 초록, 서론, 논의 및 결론 중심으로 저는 흐름을 파악을 합니다. 사실 논문 하나 읽을 때는 연구 방법이나 이런 것들이 사실 제일 중요하고 그리고 이 사람이 뭘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지 그걸 파악하는 게 제일 중요한데 그냥 과제할 때 좀 필요하다라고 그러니까 과제 수준으로 논문을 읽고자 하면은 저는 초록, 서론, 그리고 논의 및 결론 그냥 요 정도만 추천을 드리는데 사실 여기 대학원에 진학하신 분이 계셔가지고 제가 하는 말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학부생의 짧은 지식으로는 저는 이렇게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과제 꿀팁 이거는 사실 과제할 때 논문 참고하면 진짜 과제는 정말 퀄리티 진짜 보장하거든요. 저는 리스, 구글 스칼라, 그리고 저는 계명대학교 동산도서관 홈페이지 검색창 이렇게 적어놨는데 사실 리스나 구글 스칼라에 많이 이용하면 되고요. 예를 들어서 과제하실 때 뭐 나는 소속감이 궁금하다 이랬는데 저는 소속감이 뭔가 남들이랑 있을 때 뭔가 소외당하지 않는 느낌을 소속감이라 생각해요. 이렇게 적는 것보다는 뭐 1993년 군나우라는 선생님이 소속감이라는 개념을 정의하셨는데 약간 이런 식으로 되게 쓰면 굉장히 있어 보이거든요. 교수님들 굉장히 좋아하세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질문인데 이거를 질문한 친구가 여기 들어왔나? 아무튼 저는 이거 질문 보면서 되게 좀 마음이 뭔가 좀 그랬어. 왜냐하면 1학년 때 전공학 관련된 모든 공부 그러니까 공부에는 저는 모든이 없다 생각해요. 그러니까 공부는 한계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이까지가 끝이야. 이게 없고 공부는 하는 대로 계속 그냥 한 게 없는 게 공부기 때문에 모든 공부라고 얘기하기가 되게 조심스럽고 그래서 1학년 때는 사실 배우는 모든 전공 지식을 다 내 것으로 만들고 내 것으로 섭렵하고 막 그게 그거는 오히려 공부를 되게 재미없게 만드는 행동 중에 하나인 것 같거든요. 저도 물론 공부 되게 싫어하지만 저는 어, 상담 심리에서 뭔가 대인관계나 정서나 이런 거 되게 재밌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공부의 시작은 재미를 느끼는 게 시작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1학년 때는 뭔가 다 내가 섭렵하겠어라는 마음보다는 내가 이 전공에서 내가 제일 재밌는 게 뭐지? 내가 제일 재밌어 하는 게 뭐지? 이 생각으로 아 이것도 배웠고 저것도 배웠고 요것도 배웠고 그것도 배웠는데 내가 이거 중에서 얘는 재밌는데 얘는 재미없고 얘는 조금 재밌고 얘는 진짜 나랑 안 맞아. 약간 이런 걸 파악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렇게 하면은 자기한테도 좋고 공부가 재밌어지면은 성적은 따라와요. 공부가 재밌어지면.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왜냐면 공부가 재밌는데 매일매일 공부하고 싶겠죠? 친구들이랑 놀고 연애하는 게 남자친구 너무 보고 싶으면 매일매일 보고 싶듯이.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끝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다음은 소재민 선배님의 특강을 들어보겠습니다. 보이시는가요?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대경지부 오늘 화이트 페스티벌 이제 학업에 특강을 좀 부탁을 받아서 발표하게 된 소재민이라고 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는 현재 수원 한길교회를 섬기고 있고요. 현재 수원에 있는 성균관대학교에서 이제 바이오 쪽에 관련된 연구실에서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 대학원생 신분입니다. 네, 앞에서 이제 선배님들께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저에게도 몇 가지 질문이 있었고 이제 그 질문에 대해서 답을 준비하면서 또 그 질문에 대해서 좀 묵상을 해보고 생각도 해보면서 제게 있었던 작은 단어들을 정리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 단어들을 전달하면서 이제 후배분들께 또 새내기 분들께 귀중한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제게 첫 번째 주셨던 질문이 뭐 공부하는 중에 사실 이 질문을 받았을 때 제게 들었던 첫 번째 생각은 굉장히 당연한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희가 뭐 공부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뭐 어떤 일을 하거나 아니면 뭐 다른 거를 할 때도 당연히 다른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데 굳이 이거에 대한 대책 방안을 세워야 되는 건가? 근데 생각해보면 대학이라는 시간표 속에서 공부라는 것들이 되게 중요한 부분들이니까 당연히 대책 방안을 세워야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일단 제가 이런 경우들을 겪었을 때는 크게 두 가지였는데요. 뭐 그때 상황마다 다르지만 첫 번째는 그런 다른 생각이 들었을 때 그 다른 생각을 따라갔어요. 그냥 뭐 갑자기 다른 가까운 그 어디에 가야 된다면 그냥 가는 거죠. 왜냐하면 제게는 그게 앞에서 이제 특강하셨던 선배분께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그거는 제게 작은 휴식의 시간이었거든요. 변화하는 시간. 뭐 그런 게 아니라 뭐 다른 여러 가지 문제들이 떠오를 때면 그 문제에 대해서도 계속 고민해보고 생각해보고 굳이 대책 방안을 저는 안 세웠던 것 같아요. 그냥 생각나면 생각나는 대로 제 체질이 그랬던 거여서 그 생각이 나면 그 생각에 들어가고 막 그랬었거든요. 근데 한편으로 또 귀중한 시간, 그러니까 또 집중해야 될 시간이 필요하다면 저는 제게 있었던 작은 자극들이 있었거든요. 그 자극들을 갑자기 뭐 생각을 하거나 아니면 그 자극들로 생겼던 목표들을 잠깐 보면서 다시 돌아가자라는 생각들을 되게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대처를 했었던 것 같아서 뭐 이게 정답이다 아니다 틀리다 아니다라는 거는 딱히 없는 것 같고 저는 이렇게 대처를 했었던 것 같습니다.
먼저 제가 이 질문을 받았을 때 또 계속 묵상하면서 들었던 생각이 공부하는 중에 드는 생각. 저는 이 생각이라는 단어가 되게 제게 꽂히더라고요. 이게 우리가 뭔가를 할 때 드는 생각들이 되게 그 주요한 일을 할 때 방해되는 요인들이 되게 많잖아요. 뭐 문제일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어디를 가야 되는 걸 수도 있고, 아니면 뭐 내가 했던 게임, 재밌었던 영상들, 뭐 게임들일 수도 있고, 그런 생각들을 계속 묵상하는데 그 오늘 이번 화이트 페스티벌 주제 중에 하나인 각인이라는 부분들과 조금 연결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조금 드리고 싶고 제가 또 점검했었던 부분은 공부하는 중에 드는 생각들이 내가 대처 방안을 안 세워도 되는 그런 각인된 생각이었으면 좋겠다라는 제목을 잡았어요. 그러니까 진짜 공부하는데 또는 어떤 일들을 하는데 진짜 집중할 수 있는 각인들,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 부분들,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 부분들, 내가 안 해도 되지만 진짜 들 수밖에 없는 그런 각인적인 것들을 각인되었으면 좋겠다. 저도 이 질문을 받으면서 그냥 제게도 이런 점검하는 시간이 됐고, 혹시나 듣고 계시는 랩넌트 분이 계신다면 이 공부하는 중에 드는 생각들이 대책 방안을 세우지 않을 정도로 귀중한 생각들이었으면 좋겠다라는 것을 그냥 전달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는 금융권 진출에 코딩 능력이 필요할까? 처음에 그 세 분, 저희가 이제 특강하시는 세 분들이 받고 이거 어떻게 답해야 되지?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저는 생각해보니까 너무 쉬운 거예요. 왜냐하면 저도 이런 비슷한 고민들을 조금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대학원에 가기 위해서 이런 능력이 필요한데 이거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이런 고민들을 되게 많이 했었어요. 근데 저는 그거를 생각하면서 들었던 생각이 내게 A라는 능력, 뭐 B라는 능력, 되게 많은 능력이 있는데 이거를 가지고 무엇을 했는지가 저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이 친구가 진짜 금융권 진출을 원하고 코딩 능력을 해야 된다면 그 코딩으로 금융권에 관련된 어떤 것들을 했는지, 내가 앞으로 가야 할 학업이나 가야 할 여정에 또는 전공과 관련된 부분에 내가 이런 능력을 가지고 무엇을 했는지가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앞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디 진출해 또는 어떤 학교에 또는 어떤 회사에 가기 위해서 내가 A라는 조건이 필요하고 B라는 자격이 필요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조건들이 되게 많잖아요. 사실 준비를 해야 되는 게 당연한 거죠. 근데 제가 걸어온 여정들을 돌이켜보면서 생각을 했었을 때 이러한 조건들이 제게는 어떤 순간에는 되게 학업에 집중하는 원동력이 되기도 하고요. 내가 여기를 가야 되는데 이게 없어. 에이, 포기하자. 이런 빠른 포기를 하는 경우도 있었고, 또 어떤 경우는 내가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는데 이거를 먼저 해야 돼. 뭔가 발목을 잡는 경우도 되게 많았었어요. 이러한 조건들이. 그래서 저는 꼭 드리고 싶은 이야기 중에 하나가 저희가 앞으로 걸어가는 여정 속에 수많은 선택해야 될 순간이 오잖아요. 금융권 진출에 코딩 능력이 필요할까 말까? 내가 여기 가기 위해서 이거 자격증 준비할까 말까? 이거를 가지고 꼭 하나님께 질문하는 기도의 시간으로 들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하나님, 제가 그런 질문을 가지고 들어갔었을 때 하나님이 제게 주신 답은 이거 해, 저거 해 답이 아니었어요. 이거 해도 상관없고 저거 해도 상관없는 힘을 주셨거든요. 그래서 꼭 저는 이 질문을 한 친구에게 이거를 가지고 하나님께 가지고 들어가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뭐 저는 이런 질문을 했었을 때 뭐 바울이 전도 여행 갈 때 막 여기 막으시고 바로 이 길로 인도하셨잖아요. 저는 그런 걸 원했어요. 하나님이 여기를 딱 막고 야 여기 가 이렇게. 근데 그런 생각을 가지고 예배를 듣는데 답이 계속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유 목사님 메시지, 기도수점 메시지를 듣는데 제게 하나 딱 와닿았던 키워드가 그런 저의 사례 같은 예들을 들으면서 그거 되게 미성숙한 신앙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게 제게 딱 와닿는 거죠. 내가 진짜 미성숙한 신앙을 가지고 있었구나. 그러면서 뒤에 나왔었던 말씀이 이거 해도 상관없고 저거 해도 상관없는 힘을 가진 자가 성숙한 신앙입니다. 이 말씀을 듣는데 저는 그게 제게 답이 됐어요. 그래서 그거는 제게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 질문을 하는 또 이 특강을 듣는 우리 랩런트들과 또 다른 선배들과 새내기 후배들이 하나의 작은 문제들을 가지고 이런 작은 학업을 가지고도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사실 저도 되게 기도하고 아직도 답을 찾아가고 있는 과정 중에 하나입니다. 공부와 237 치유 서밋을 어떻게 연결시키나요? 저도 계속
하나님께 질문하고 계속 답을 찾아가고 있는 중이에요. 그 중에 저는 어떻게 보냐면, 저는 흐름이라는 걸 참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말씀을 주시고 언약을 이끌어 가시는 그 흐름 속에서 그러면 세상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가? 저는 요거를 되게 좋아해서 그 중에 최근에 핵심 메시지에서 4차 산업이 발달하지만 사람과 관련된, 인간과 관련된 문제는 되게 많이 나타난다. 이거는 제가 이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연구 분야에 오면서 잡은 언약 중에 하나이거든요. 후유증이라는 단어인데, 진짜 4차 산업이 발달하면서 후유증이 생길 거고, 이 후유증으로 나타나는 질환을 치유하는 일에 나의 업이 쓰였으면 좋겠다. 저는 이렇게 흐름을 보면서 연결시켰던 것 같아요. 물론 이거는 제가 걸어갔던 언약의 여정이고, 분명히 이 질문을 한 랩런트들도 진짜 이거를 가지고 질문을 했었을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답을 체험하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화이트 페스티벌 말씀처럼 각인과 체험을 하는 귀중한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고, 또 하나는 제가 이 질문을 받으면서 생각했었던 거는 237 치유 서밋, 저희가 진짜 거의 매일 듣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저는 그거를 처음에 들었을 때 들었던 생각은, 그러면 나는 뭘 해야 되지? 내가 이 연구를 해야 되나 저 연구를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을 되게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그 질문을 가지고 예배를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항상 언약만 바로 잡아라,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제게 정말 답답했어요, 솔직히. 왜냐하면 뭘 해야 되는데 언약을 자꾸 바로 잡으라니까. 바로 잡은 것 같은데 바로 안 잡았나? 뭐 약간 이런 계속 생각도 하고. 근데 그런 질문을 하고 있는 도중에 제가 이제 대구에서 하나교회를 섬기고 있었는데, 그 하나교회에서 하는 특강 중에 이제 한 목사님께서 이제 달란트에 대한 특강을 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다윗이 목동 시절에 언약만 바로 잡고 돌 던지는 거에 집중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돌 던지는 거를 유일하게 쓰셨다. 제게는 그 유일하게 쓰셨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유일하게 쓰신 거죠. 언약 잡은 다윗이 돌 던지는 거에 집중했을 때. 이게 제게는 그때 당시에 엄청 답이 됐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진짜 언약만 바로 잡고 하나님이 주신 나의 업의 가장 낮은 자리에서 가장 높은 것을 바라보며 그냥 집중하고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나의 업을 유일하게 쓰시는구나. 이게 제가 생각하는, 저는 달란트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혹시나 내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어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들으면서 무엇을 해야 할까라는 것에 대한 고민을 반드시 하게 될 텐데, 그때 진짜 언약만 바로 잡으면 된다는 게 뭔지 알게 됐던 시간이라서, 저는 이 작은 질문들을 꼭 하나님께 질문하고 그 질문에 대한 답들을 예배 속에서 발견하고 그때 주시는 힘으로 학업에 도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는 이렇게 마무리했고, 그 새내기 저는 모르고 바로 전달해야 되는 줄 알고 새내기에 주는 그 메시지, 작은 말들을 준비했었는데, 앞에 보시는 두 이제 선배분들께서도 동일한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저도 마찬가지로 저는 기록을 하거든요. 앞에 보시는 두 선배님들도 계속 스케줄을 기록하시고 이렇게 기록하시고. 그래서 저도 2020년 때부터 시작을 했는데 한 장로님께서 자기가 생각이 날 때마다 이렇게 이제 컴퓨터를 하시는 분이라 계속 기록을 하신대요. 그래서 1년을 마무리하면 한 몇천 페이지가 나온다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재밌겠다, 나도 한번 해봐야지 라는 자극이 돼서 한번 해봤었어요. 그래서 매일은 하지 못하지만 진짜 실질적인, 사실 여기 지금 실은 게 가장 그나마 상태가 괜찮은 것들이라서 저는 진짜 그런 고민들을 말을 하기보다는, 저는 이제 스타일이 좀 혼자 막 계속 생각하고 적는 스타일이라서 이렇게 글로 계속 끄적이고 있거든요. 그럴 때마다 이거를 적어놓고 기도수첩 메시지나 그날 강단 메시지나 그날 주신 말씀을 딱 보면 이게 진짜 소름 돋을 정도로 하나님께서 정확한 말씀으로 주세요. 어떨 때는 진짜 그 문제에 대한 답들을, 어떨 때는 그 문제에 대한 답은 아니지만 이겨낼 수 있는, 발판 삼을 수 있는 힘을 딱 주시고. 그래서 학업 잘하는 거 중요하지만 진짜 지금 메시지에서도 나오는 것처럼 아무 사람한테 할 수 없는 그런 작은 질문들과 작은 생각들을 진짜 하나님께 가지고 가서 기록하고 답을 얻는 서밋타임의 시간을 꼭 잡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랬을 때 저희들이 아무것도 아니지만 지금 이제 선배를 하시고 학업부에 특강을 하고 있는 것처럼 이런 작은 기록들이 237을 살리는 일과 랩런트 운동의 작품으로 남긴다는 사실들이
조금씩 겪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듣고 있는 작은 랩런트들이 함께 이 언약의 여정을 걸어가셨으면 하는 마음으로 오픈한 거라서 다른 데 퍼뜨리지 마시고 이거는 좀 삭제해 주셨으면 농담입니다. 그래서 여하튼 꼭 함께 언약의 여정을 가다가 귀중한 자리에서 만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발표는 다 끝났고요. 혹시 질의응답 이제 받을 건데 혹시 이재원 랩런트 질문 있나요? 김창현 랩런트도 질문해 주세요. 그리고 홍철 랩런트는 나가셨네요. 질문 드리고 싶은 게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이제 학업이라는 특강인 주제로 오셨지만 그래도 각자의 부분에서 하나님 주시는 힘으로 학업을 하셨고 같이 이제 응답 받고 계신데 그런 가장 중요한 영성이라는 부분과 학업이라는 부분에 항상 고민인 것 같아요. 이 비율은 둘 다 중요한데 둘 다 놓칠 수도 없고 또 둘 다 있어야 되는 항상 그 위치에 있다 보니까 그게 여전히 좀 고민인 것 같습니다. 선배님들은 어떻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각자 체험을 하셨는지 그런 개인적인 체험들이 좀 궁금해요. 네. 이재원 랩런트가 네, 질문을 주셨는데 그러면 네, 도유진 선배님. 저는 사실 랩런트 사역을 하면서 학업을 하는 게 좀 갈등이었거든요. 왜냐하면 불신자들은 수업 마치자마자 6시쯤 마친다 치고 6시쯤 맞춰서 밥 한 30분 먹고 7시부터 공부한다 쳐도 12시까지 공부를 하면 5시간 공부를 하는 거잖아요. 근데 저는 수업 마치고 랩런 사역 갔다가 공부 시작한다고 앉으면 10시인 거예요. 그리고 제가 집이 1시간 정도 거리에 있다 보니까 왔다 갔다 시간도 되게 많이 걸리고 아무튼 그래서 사실 울기도 많이 울었거든요. 좀 약간 하나님 앞에 너무 죄송스럽지만 하나님한테 울면서 진짜 너무 억울하다고. 진짜 나한테 이런 공부에 대한 언약을 주신 건 알겠는데 왜 이렇게 나한테는 지금 훈련이 너무 많고 왜 이렇게 나는 이렇게 뭔가 해야 할 게 많냐 그런 질문도 되게 많이 하고 그래서 저 그때는 사실 체험이라고 하기에도 되게 좀 그렇지만 사실 저는 시간을 되게 많이 쪼개서 썼어요. 버스 타고 왔다 갔다 하면서 계속 보고 근데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게 제가 계속 하나님 앞에 중심을 드리고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 난 너무 힘드니까 그냥 내 힘으로는 절대 불가능하고 사실 지금 현재도 제가 대학원을 준비를 하고 있지만 정말 여러 가지 일들이 너무 많거든요. 근데 이게 진짜 절대 불가능이더라고요, 저는 진짜 절대 불가능이고 근데 진짜 그리스도 말고는 절대 가능한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마음, 진짜 너무 죄송스러운 마음, 진짜 나는 오늘도 불신자들 보면서 부러워하고 있고 질투하고 있는데 마음을 들이면서 그냥 그거 가지고 저는 공부를 했는데 되게 신기하게 또 그렇게 버스 타면서 공부하고 10시에 앉아가지고 한 4시 반까지 공부하고 그 다음날 9시 시험 치러 가고 그랬었거든요. 근데 피곤해요. 피곤한데 성적이 잘 나왔어요. 그러니까 그게 진짜 웃긴 것 같아요. 그게 진짜 하나님이 주시는 성적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별로 사실 기쁘지도 않았어. 그냥 아 올랐구나. 약간 이런 생각? 막 들뜨지도 않고 왜냐하면 그냥 과정인 게 너무 눈에 보여서 너무 하나님이 너무 이거 진짜 과정이다 이렇게 딱 보여주셔서 그래서 저는 울면서 공부하고 시간이 최고로 부족했을 때 학점을 최대치로 찍었었거든요. 근데 오히려 시간 많아지고 막 여유롭고 이러니까 성적 막 더 떨어지더라고요. 근데 진짜 학업은 정말 하나님 앞에 내가 얼마나 치열하게 서 있는지 그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면 진짜 하나님이 학업은 채워주세요. 학점이 아니더라도 학점은 진짜 3.5, 3.4 이렇게 나오더라도 뭔가 내 안에 들어있는 이런 학업의 깊이가 달라져요. 그게 진짜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인 것 같아요. 그래서 와, 감사합니다. 네, 이재호 랩런트 답이 되셨나요? 네. 아, 답이 되셨군요. 그러면 김창현 랩런트는 혹시 뭐 질문하실 거 없어요? 같이 들으신 것 같은데. 같이 안 들었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질의응답 시간 이렇게 마무리하고, 이게 기록돼서 아마도 나갈 것 같긴 한데, 아까 연락처를 올려드렸는, 아까 잠깐 보여드렸는데, 여기 이재원 랩런트 다 이제 알고, 새내기들도 다 이게 연결되고 할 테니까, 만약에, 약학 쪽으로 관심이 있거나, 아니면 교육학과 심리 쪽으로 관심이 있거나, 하시는 한 랩런트들이 있으면 혹시 이렇게 연락처를 전달해서 뭐 궁금한 거 있다고 하면은 이렇게 연락처를 전달해도 될까요? 네, 알겠습니다. 네, 제가 다리 역할을 할 수 있다면 해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새내기에게 한마디 혹시 준비하셨나요? 아, 네, 새내기가 없군요. 네, 새내기가 없어요. 각자 현장에 가면은 새내기가 아주 많이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 네, 그때 직접 만나서 이제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네, 학업 특강은 지금 11시 56분인데, 3분 일찍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들어주신 분들 너무 감사하고요. 시간 내주셔서 바쁘신데 선배님들